본 영상은 GTO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초고수의 플레이가 아닌 유튜버 꺼꺼TV만의 선택을 보여드리는 영상으로서 지나친 악플은 차제 부탁드립니다. 꺼꺼TV. 안녕하십니까 꺼꺼TV의 꺼꺼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오늘로써 꺼꺼 채널을 오픈한 지 10일이 지났는데요. 누가 보면 콧방귀 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겐 너무나도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120명이나 계신다는 거, 이 또한 나이스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스운. 앞으로도 꺼꺼TV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문한 곳은 잭펍 별내점입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별내점인데 실력자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바로 플로어분께 요청드렸습니다. 세틀라이트 열어달라고. 잭펍의 게임 종류 중에 세틀라이트는 그 매장의 고수들만 참여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일단 바인 자체가 매장 이용권 6장이고요. 그 대신 엔트리가 10개로 제한되어 있어요. 듀레이션은 8분으로 진행됩니다. 스택은 1000칩스 500BB로 스타트가 되네요. 자, 중요한 건 또 프라이즈죠. 프라이즈는 1등 매장 이용권 30장, 2등 12장. 이거 잭펍 대회 나갈 때 쓰는 빅토너 이용권으로 따지면 5장 2장이거든요. 오늘 한번 빡겜 치고 시상받은 빅토너 이용권으로 다음 대회 바인 해두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벌써 블라인드는 12, 10, NT 10까지 올라갔고요. 저는 칩스가 거의 스타트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50BB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스타트부터 거의 폴드만 했고요. 가끔 레이트 포지션에서 핸드 좋고 상황 좋고 그러면 3배 치고 스틸하고 좀 그랬습니다. 저 그거 안 했으면 지금 30BB 정도 들고 있었을 거예요. 거의 폴드 했거든요. 아무래도 한 장짜리 3장짜리 게임하고는 좀 다르게 6장 게임이다 보니까 참여할 스팟을 조금 신중하게 고르고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현재 10개의 엔트리가 모두 사용되었고 9명의 플레이어가 생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여드릴 스팟은 컷오프에서 시작되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손에 만지작거리고 있는 저 하얀색 칩스는 다른 밸류 칩스가 아닙니다. 타임칩이에요. 타임칩. 핸드는 다 돌아갔고 UTG는 바로 폴드합니다. 이어서 플러스 원도 폴드. 그런데 MP에서 40으로 오픈. 로우잭과 하이잭은 바로바로 폴드하고요. 저는 컷오프에서 킹잭 수딧. 웬만한 상황에서는 플랫콜 하고 넘어가지만 현재 컷오프 포지션에 이점을 살리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팟을 만들기 위해서 90으로 3벳을 선택합니다. 또 제가 오랜만에 팟을 참여하고 3벳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콜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몰 블라인드 플레이어의 폴드 미스 오픈 카드가 공유됩니다. 하필이면 제가 아우치로 삼을 수 있는 퀸과 텐이 이렇게 또 한 장씩 빠져버리네요. 말씀드린 순간 빅블라인드는 바로 콜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일단 주도권을 가진 채로 3웨이를 진행하겠습니다. 플랍은 10, 10, 6, 스페이드 2톤. 비포에 제 3벳을 콜하지 못하고 폴드했던 퀸 10 옵수세 스몰 블라인드 플레이어를 모두가 지금 놀리고 아쉬워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빅블라인드와 MP 플레이어는 책을 해주고 저는 3베터의 이점을 살리고 실제로 보드 투 오버카드와 세컨 플러시 드로우를 맞이한 상황에서 미스난 오리지널 MP 플레이어에게 밸류로 120 C벳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높은 확률로 같은 플러시 드로우가 있을 수 있는 빅방어로 콜받은 플레이어가 한참을 고민하고 폴드를 선택하고 오리지널도 쉽게 폴드하며 팟을 가져갑니다. 사실 빅블라인드에서 콜하셨다고 해도 에이스 X의 플러시 드로우가 아닌 이상 3베터인 저한테 더 높은 플러시 드로우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폴드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칩스가 정말 여유롭지 않은 이상 빅블라인드에서 3벳을 콜하고 들어가는 행동은 별로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끔 에이시스나 킹스 같은 핸드들이 빅블라인드에서 플랫콜로 트래블하고 플랍에 체크레이즈 또는 동크벳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액션 역시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리지널과 3베터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확률로 파켓류들이 셋마이닝을 한다거나 지금처럼 보드에 페어업된 카드들이 브로드웨이 콤보로 나온다면 이거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이시스나 킹스, 퀸스 같은 프리미엄 핸드들은 프리플랍에서 최대한 상대의 수를 줄여놓고 비포에 모아둔 팟을 쉽게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주도권을 갖고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3배 타고 4배 탄다고 상대들이 쉽게 폴드해주진 않아요. 그건 다 그 전 상황까지의 VPIP 관리와 쇼다운 핸드 히스토리 등이 매우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번 매팟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 보일까요? 아니면 참고 또 참아서 이번에 한번 공격하는 사람이 세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계십니까? 가끔 참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자주 참여하시는 분입니까? 본인의 VPIP 관리는 나중에 핸드의 밸류까지도 올려줄 수 있는 중요한 홀덤 지표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VPIP 관리가 홀덤 실력 향상의 첫걸음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 말씀드린 동안 블라인드가 올랐고요. UTG가 160으로 EBB 오픈 그리고 폴드 로우 잭 포지션에서의 제 핸드를 확인합니다. 잭 10 옵스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핸드라서 쉽게 플랫콜을 선택합니다. 뒤에서는 폴드 스몰 빅까지 폴드하며 헤즈업으로 플랍을 준비합니다. 저는 프리플랍 플랜으로 에이스 킹 퀸 3오버 중 한 장이 플랍에 나오고 UTG 플레이어가 10뱃을 이어가면 저는 쉽게 폴드할 생각으로 프리의 플랫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은 테나이보드의 빠른 체크. 저는 탑 페어히트의 오버키커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 턴리버에 제가 걱정하는 3오버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팟을 취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270으로 동크벳. 팟의 60% 가까이 되는 동크벳이기 때문에 오버파켓이나 확실한 투오버 카드가 아닌 이상 쉽게 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상대는 예상대로 폴드. 저는 좋은 팟을 취하고 핸들을 한번 더 보고 있는데 현장음 한번 들어보시죠. 블라인드 48%까지. 내가 구독을 그래서 꼭 하겠어. 이거 편집. 이렇게 또 장난스러운 멘트들로 웃음이 오가고 세틀라이트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방금 같은 스팟도 저에 대한 리스펙이 없었다면 폴드가 아닌 콜을 선택했거나 이미 10뱃을 이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리스펙들은 단순히 국내 해외 대회에서의 입상 내역들만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 테이블에서 보여줬던 여러 스팟들이 그 리스펙들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플레이를 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은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도중 저는 빅블라인드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UTG부터 폴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하이잭에서 고민을 좀 하다가 선택은 250으로 오픈, 컷오프 버튼은 폴드하고 스몰도 폴드로 이어지면서 이제 제 핸드를 확인하겠습니다. 빅블라인드에서 제 핸드는 54 옵스. 좀 전에 칩을 올린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빅방어 콜을 진행합니다. 물론 아무도 플랫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플랍은 잭하이보드의 클럽 투턴 보드. 저는 4를 히트했지만 빠른 체크. 상대도 체크백. 턴에는 4가 떨어지면서 트립스. 이젠 제가 밸류를 받아야겠습니다. 더블 투턴 보드인 스페이드와 클럽의 플러시드로들에게 받을 밸류를 말이지요. 그래서 동크벳 200. 오리지널이었던 상대는 보드 투오버 카드 또는 브로드웨이 콤보에 프로시드로우가 있을 수 있지만 4가 보드에 페어업된 이상 빅블라인드에서 높은 확률로 주장하는 배팅을 쉽게 견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상대로 빅방어에 성공하며 팟을 가져갑니다. 이쯤에서 오랜만에 한번 외쳐야 되겠습니다. 나이스온! 지금처럼 여러가지 상황에서 빅방어에 성공하는 좋은 스팟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빅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빅방어에 대해 잠깐 말씀 나눠볼까요? 스택이 너무 적어서 또는 오늘따라 게임이 너무 잘 안 풀려서 앞에서 나온 오픈에 빅블라인드에서 올인을 하는 경우도 레크펍에서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택이 너무 적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런저런 핸드로 빅블라인드에서 콜을 하면 안 된다. 빅블라인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며 이미 나간 블라인드와 엔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폴드하고도 남은 비하인드 스택으로 더 좋은 스팟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게임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길 때는 빅방어겠다고 빅방어라고 외치는 순간 본인은 팟을 잘 참여하는 사람이다 광고를 하게 되는 셈이죠. 꺼꺼TV에서 바라는 레크펍에 살아남기엔 실패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스팟은 미스테리 카드입니다. 제 플레이를 보시고 어떤 핸드였을지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고민해보시고 결과를 확인해보시죠. 여기서 저는 플러스 원이 림프콜을 하고 뒤에서 폴드를 할 때 제가 마치 오픈을 치려고 하다가 그냥 림프만 타는 것처럼 액팅을 섞어줍니다. 와, 림프팟에서 스몰 리플 돼버리고
버튼 200개. 그러면 200개입니다. 그럼 다시 하면 200. 어디요? 액션 체크. 버튼 350. 액션 체크. 400. 상대는 매우 아쉬워하며 폴드를 선택하고 상대의 핸드는 잭7 수딧을 오픈합니다. 스티거샷을 들고 있었네요. 여러분은 제 핸드가 뭐였는지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4파켓 리버의 풀하우스를 메이드했습니다. 나이스온 나이스온. 이렇게 좋은 스팟을 가져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납자리에서 싱글레이즈 또는 림프가 있을 때 레이트 포지션에서 저의 로우 또는 미드 파켓을 플랫하고 뒤에서 3벳 또는 강한 오픈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폴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방금 같은 스팟은 너무 쉽게 풀랍을 맞이하게 되면서 좋은 스팟이 되었네요. 나이스온 나이스온. 이제 블라인드는 100, 200, NT 100입니다. 칩이 많아도 20BB가 채 되지 않고 보통 7BB에서 12BB 수준을 들고 있을 텐데요.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쇼칩들이 올인을 많이 하거든요. 스치면 치명상입니다. 상황을 잘 읽어야겠지요. 근데 제 바로 옆 UTG 플레이어가 계속 오픈을 고민하더니 본인 스택의 3분의 1을 오픈시켜버려요. 이건 흔히 말하는 폴드는 없는 오픈이거든요. 서브에 언제나 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흔히 좋은 핸드로 쇼다운하지 않고 팟을 스틸할 때 이런 기술들을 쓰곤 합니다. 그 뒤에서 폴드가 쭉 이어지고 버튼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의 결과는 칩리드 어린. 스몰은 숨도 안 쉬고 바로 폴드 해버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는 에이스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뭐 킹스도 콜 하겠습니다. 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핸드를 확인하려고 들어보는데 텐스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뭘 어쩌겠습니까? 바로 스냅 폴드입니다. 무조건 지고 있죠. 정말 1초도 아쉬워하지 않고 바로 폴드. 여러분의 예상처럼 UTG는 바로 스냅 콜 해버리죠. 쇼다운하는 핸드들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거 보십시오. 8대2 치고 있죠. 에이스 마담은 5대5죠. 저는 지금부터 불구경이나 하겠습니다.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잭슨은 5대5를 견디지 못하고 마담이 히트되면서 쇼칩에게 꽤나 많은 칩을 내어줍니다. 저 들어갔으면 잘렸쥬. 응, 안 잘리쥬. 응, 피했쥬. 나이스 운이쥬. 이렇게 또 멋진 굿폴드를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폴드의 힘을 키우는 게 제대로 보여지는 그런 스팟입니다. 보통 레크펍 유저들은 텐스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아쉬운 콜드를 하고 텐을 띄우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참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고 1시간 반 동안 폴드한 거 아닙니다. 제 스택 상황을 보세요. 콜하고 치기엔 너무 아깝죠? 그럼 빨리 폴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또 말씀 나눈 동안 저는 스몰 블라인드에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UTG부터 버튼까지 폴드가 쭉 이어지면서 액션은 저에게로 옵니다. 핫존 싸움인데요. 제 핸드를 확인해보니 킹10 옵스. 이전 스팟에서 텐스를 스냅폴드했던 내용을 공유했던 상황인지라 빅블라인드에서 정말 좋은 핸드가 아니고는 폴드를 하게끔 스틸 목적으로 450으로 과감히 오픈을 시도합니다. 빅블라인드가 잠시 핸드를 보고 고민하더니 폴드? 이래서 폴드가 중요한 겁니다. 개꿀이쥬. 나이스온. 이제 7명의 플레이어가 남은 상태에서 쇼치 플레이어분들은 블라인드 압박에 못 이겨 슬슬 올인 쇼다운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칩이 많거든요. 예, 그래봤자 15BB도 안 되죠. 이번 핸드가 100, 200, NT 100의 마지막 핸드입니다. 다음은 150, 300, NT 300을 내기 때문에 이제는 뭐 10BB 미만 게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UTG 플레이어 내가 지금 얼마 있나 하면서 내 칩을 살펴보더니 본인 스택의 절반인 450을 오픈으로 진행합니다.
아까하고 좀 비슷하죠? 폴드 없어요. 그런데 바로 UTG 플러스 1에서 어린 750, 그리고 또 바로 뒤에서 로고잭 어린 콜 450밖에 없었거든요. 아주 잠깐의 욕심으로 지금쯤 에어라인 나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번 빌어봤습니다. 하지만 제 핸드는 버려요. 그런데 바로 제 옆에 있는 버튼 플레이어는 침리더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그렇게 아쉬운 건지 핸들을 자꾸 보며 참고 참다가 결국 못내 아쉬워하듯이 폴드.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도 별로 미련 없습니다. 폴드가 이어지고 오리지널 UTG 플레이어 이미 앞전에 질러놓은 게 있죠. 뭐 폴드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하실 거였으면 오픈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선셔브를 꽂아버리시고 고민을 없애버리셨어야죠. 콜 들어가면서 쇼다운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나 둘 쇼다운을 하고 있는데, 우와 이거 뭡니까 이거. 잭스 미쳤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이파켓이 마주하는 최고의 멀티웨이 쇼다운을 보고 계십니다. 잭스 개꿀이지요. 현장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질 게 없다 막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로 잭스가 질 게 없는 상황을 이어가면서 잭스가 이기고 트리플업에 성공합니다. 나이스. 이제 블라인드는 150, 300, NT 150 이렇게 또 몇 번의 핸드가 지나가면서 쇼칩 분들은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원은 5명, 그중 2명은 쇼칩입니다. 아쉽지만 제 빅도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스몰 블라인드 차례에서 핸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어설프게 좋은 핸드 쓰다가는 지금 골로 가기 쉽상입니다. 웬만하면 폴드예요. 또 이런 구간에서 엮이면 또 앞뒤 없거든요.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50 아깝지 않습니다. 버리긴 버려야 돼요. UTG 플레이어 폴드, 그리고 뒤에 쇼칩 두 분도 폴드. 이제 제 핸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옆에 있는 침리더와 싸우려면 핸드가 좀 좋아야겠죠. 잭10 옵스 오늘따라 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최대한 액션을 무겁게 가져가며 림프콜을 선택합니다. 마치 트랩을 놓은 듯한 액션이죠. 그런데 빅블라인드가 오픈해버리면 저는 바로 도망갈 겁니다. 빅블라인드는 잠시 오픈을 할까 그냥 넘어갈까 고민을 하시다가 체크로 넘어가 줍니다. 땡큐. 그럼 플랍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플랍은 9잭9 하트 투톤 보드. 우선은 탑페어를 히트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1BB로 리드벳을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빅블라인드에서는 잠시 고민을 하고 핸들을 한번 더 확인하시더니 콜 선택합니다. 아무래도 빅블라인드는 드로우에 걸린 것 같습니다. 뭐 양차라든지 뽀뿔 같은 거요. 자, 그럼 사연 없는 턴에 블랭크가 떨어졌으니 저는 이제 밸류를 더 받아내야겠습니다. 충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EBB 600으로 배팅 했더니 바로 폴드 하면서 8호 하트 수릿을 보여줍니다. 뽀뽀에 걸렸었네요. 저도 뭐 안 맞고는 안 친다라는 느낌으로 잭10 옵슛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블라인드는 200, 400, NT 200 미쳤습니다. 10BB 미만 게임이에요. 아직 5명이 생존한 가운데 UTG 플레이어분이 1BB도 안 되는 스택을 가지고 올인해버리면서 아웃되고 이제 살아남은 플레이어는 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폴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이제 제가 또 빅 블라인드가 되었습니다. 스몰 블라인드에 있는 플레이어가 이미 200을 나가고 비하인드가 100밖에 남질 않았기 때문에 거의 올인을 했다고 보는 수준인데요. 여기서 같이 자르겠다고 들어온 건지 빅 블라인드인 저랑 엮여서 칩을 가져가고 싶어서인지 모두 콜을 따버리면서 스몰은 역시 올인을 하고 자연스럽게 사이드가 만들어지면서 저는 이제 핸들을 확인합니다. 이거 근데 좋아도 안 좋아도 골치 아픈 거거든요. 어쨌든 핸드는 84 옵슛 쿨입니다. 저도 모르게 제 손가락으로 포기를 외치듯이 칩을 밀어버립니다. 어쨌든 플랍은 열립니다. 아무나 배팅하면 그냥 폴드하고 싶어 죽겠는데요. 네, 안 맞았고요. 빠른 체크. 모두가 체크를 외칩니다. 자, 이제 체크도 지겨운데 쇼다운 하시죠. 이거 뭐야? 무슨 죄다 팔을 갖고 있습니까? 다행히 저하고 쇼칩이 84 옵슛으로 제일 꼴등이에요. 그래도 이건 좀 신기하긴 합니다. 4명이 쇼다운 했는데 모두 같은 숫자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여기서 한 명의 플레이어가 더 아웃되면서 이제는 3명이 남았습니다. 칩스도 신기하게도 거의 균등한 수준으로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남은 플레이어 중에 한 분이 ICM 찹을 권유합니다. 총 프라이즈는 빅토너 7장, 남은 플레이어 수는 3명.
1등이 3장, 2등과 3등이 각각 2장씩 얻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빅토너 이용권 2장을 받기로 약속하고 머니인에 성공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꼬꼬TV. 자, 이번 별내점 세틀라이트 영상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첫 번째 폭탄 게임과 두 번째 미니 세틀라이트의 영상과는 좀 다르게 이번 세틀라이트 게임은 나올 엔드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스택이 좀 많다 보니 여러가지 운영 방식도 엿볼 수 있었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게임을 쳐도 늘 큰 대회를 참가한다는 마인드셋으로 게임에 임합니다. 그래야 모든 액션들이 약속된 것처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홀덤은 정답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선택을 내 스스로가 찾아갈 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도 긴 시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께 추천해주시고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요즘 댓글이랑 좋아요 개수 보는 낙으로 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꺼꺼TV의 꺼꺼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꼬꼬TV. 아참 나이스 나이스. 꼬꼬TV.